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영층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에 관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요, 그 임대차 기간에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연장 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주택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원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법정 갱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명시적으로 당사자가 구두나 계약서 등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명시적 갱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묵시적 갱신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어서 사회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즉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6조의 제2에서는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즉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지켜야 되지만은 반대로 임차인은 2년을 살든가 아니면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 그 다음에 존속기간 2018년 6월 10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차 존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개실무를 하다 보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기간 계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155조부터 1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이제 시작하는 초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오전 0시부터 시작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고, 또 연령 계산, 나이 계산이 있죠. 이때는 출생일인 초일을 산입합니다. 자,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시작하는 날이 2018년 6월 10일이라고 하면 그날 이사하는 시간이 보통 한밤중인 오전 0시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낮에 이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 입주하기 때문에 6월 10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6월 1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의 만기는 2020년 6월 9일이 아니고 6월 10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만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만기를 임대차 계약서에 2020년 6월 9일로 기재하고,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즉 도장을 찍게 되면 당사자의 특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효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임대차 존속기간 만기가 2020년 6월 10일이라고 가정하고 계약 갱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서 보았듯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갱신 거절의 통지란 임대차 기간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라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주로 전세 보증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든가,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과 월세를 깎아주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0년 6월 10일의 1개월 전, 즉 2020년 5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날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구두나 계약서 등 서명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명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 내지 의사 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사 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한다면 그 통지가 즉시 상대방에 도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증명 우편이 최소한 2020년 5월 10일까지 상대방에게 도착 내지 도달해야만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요. 가령 그 내용 증명 우편을 2020년 5월 10일 날 우체국에 가서 발송 내지 발신했다면은 상대방에게 뭐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그렇죠? 길게는 3일 걸리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5월 11일 이후에 도착 내지 도달하기 때문에 유효한 통지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때도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구두나 전화 통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 여부에 대해서 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녹음을 해 놓는 것이 좋겠죠. 자, 한편 이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묵시적 갱신의 효과입니다. 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즉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내지 임차 보증금 및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므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든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즉 2년 동안 살든가, 즉 2년을 주장하든가, 아니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특히 보증금이 많거나 전세의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주인에게 주고 그날 주인이 종전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이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3개월이 되어서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이 주택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미 살펴봤지만은 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이 기존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는데, 자, 이때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2년 동안 살기를 원한다면은 임대인은 그 임대차 기간 2년을 지켜야 되며 그 기간 전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때에 그 2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민법상 기간계산법에 의하면은 기존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2020년 6월 10일이고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임대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일인 6월 11일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산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산입해서 새로운 임대차 존속기간인 2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때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도착되지 도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원래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만료일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변경된 계약 조건에 동의해서 새로운 계약 내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에 따르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그 변경된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원래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만료일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지만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차인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다는 뜻은 월세가 연체된 개월 수가 2개월이라는 뜻은 아니고 연체된 월세 누적액이 2개월분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두 달 동안 한 달에 각 80만 원씩 월세를 납부한 경우 이익의 차임 연체액이 40만 원에 불과하죠. 따라서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은 아닙니다. 자, 반대로 5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한 금액이 총 200만 원인 경우에는 이익의 차임액인 200만 원에 달하도록 연체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한편 임차인은 그 임대차 목적물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일반 주택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그곳에서 도박장을 운영했다든가, 이건 용법에 따라서 사용한 것이 아니죠. 또는 임차인이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임차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주방 일부가 홀라당 타버린 경우 등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는 이 중개보수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 묵시적갱신이 돼서 임차인이 2년을 살고 이사를 가든 만기 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에 의해서 3개월 후에 이사를 가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의뢰인과 새로 입주할 임차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주게 되면 임대인이 임대의뢰인으로서 중개업소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만기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도 없고 따라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